라운드 2 주간 테마 상승률 대결. 네, 지난주에 그 상승률 대결한 거 다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1위가 이동근 전문가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2위는 또 박한센 전문가께서 하셨네요. 일진다이아 갖고 하셨고, 1위는 이동근 전문가께서 바이오니아, 그리고 3위는 고강현 전문가께서 4.5% 하셨고, 부자개미 전문가께서 4위 하셨고, 종목은 LG와 3% 하셨고, 박한센 전문가께서 또 일진다이아 가서 6% 상승률을 하셨네요. 그래서 찍으면 갑니다, 그냥. 뭐 지난주에 4등, 네. 지난주에 4등, 3등, 2등. 네. 이번 다음 주 되면 1등 한번 할 수 있을 것 한 번 같은데요. 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네. 올라오는데 아니 계속 하고 아. 있으니까 이번에 바뀌었지만 뭐 시청자분들한테 네. 도움이 되는 네. 것 같아서 감사하지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뭐 이거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흔한 있는 일인데요. 그래요? 뭐, 예. 그럼 뭐 이번 주는 약간 바뀌어가지고 상승 이번 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마군이 어떤 거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거냐를 지금 논의하고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박한센 전문가께서는 어떤 그 테마하고 뭐 어떤 종목들 한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한번 또 논의해보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월요일 팀의 전정현 전문가께서는 클라우딩 컴퓨팅, 그리고 고강현 전문가께서는 증권주 관련돼서 했고요. 저는 파이프 피팅 관련돼서 했고, 박한센 전문가께서는 증권주, 그리고 명준우 운영력께서는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테마, 박준현 연구원 운영력께서는 중국 요커 관련된 그런 테마를 하셨고, 이동근 전문가께서는 건설주, 그리고 부자개미 전문가께서는 줄기세포. 보니까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그 테마가 두 분이 하셨고요. 그리고 증권주 관련된 그런 전문가께서는 두 분이 하셨네요. 그 증권주하고 줄기세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했네요. 것만 봐도 시장에 대한 뷰 눈에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가님처럼 피팅주, 네.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주, 네. 이런 거 찍으신 분들은 클라우딩, 네. 중국 이런 거 찍으신 분들은 시장보다는 네. 종목을 보자. 네. 이제 종합주가에서 멀리 못 갈 거다. 네. 반면에 이제 공항의 전문가님이나 저처럼 증권주를 찍었다든가 네. 아니면 건설주를 찍으신 분들은 네. 종합주가에서가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주에 베팅을 하는 거죠. 약간 성향이 나오죠. 네, 거기서요. 시장에 네.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관점이 저것만 봐도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 종목 선정한 종목 리뷰 잠깐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지난주에 저는 녹십자셀이라는 종목, 그리고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일진다이아도 그렇고 녹십자셀도 그렇고, 녹십자셀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죠.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 실적을 보고 산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산 겁니다. 반면에 일진다이아는 현재 실적을 보고 사가면서 현재의 독과점 체제의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 체제죠, 거의. 이 회사의 현재의 안정성을 산 거죠. 따라서 이 두 종목의 적절한 배합이 포트로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담보로 한 겁니다. 일단은 뭐 개별 종목이니까요. 20% 이상 사지 마시고 20% 한도로 해서 두 개 묶어서 35%에서 40% 정도로 포트를 조율해 나가면서 상반기 20%에서 30% 추가 수익률 노리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테마라고 하기는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증권주를 제시해 드립니다. 타픽 종목은 NH투자증권과 그리고 대우증권인데, 왜 증권주를 테마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한 주간 보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종합주가지수가 이번 주 옵션 만기일에 있어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음봉 나오고 조정받았지만 여기서 살짝만 움직이면 신고점이에요. 중국도 다시 돌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한국 국내 증권주 같은 경우 종합주가지수의 변동성이 살아나가면서 대형 종목, 그러니까 개별주나 테마주보다는 대형 종목이지만 매매로서의 가치는 매매하기에는 그런 종목 못지않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죠. 아직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이제 조만간에 3월달, 빠르면 3월달, 늦으면 4월 전으로 해서 주식 상한가 범위가 15%인데 현재로는 30%, 즉 상한가 30%, 하한가 30%로 이게 조만간은 바뀝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 안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 금융투자협회 신임 이사장 대표로 오신 황영기 이 회장님의 그런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 붐이 온기가 전해질 걸로 보여져요. 따라서 저는 증권주들이 핀테크와 더불어서 성장 가능성,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NH투자증권 얼마 전에 우리가 합병했죠. 그리고 또 산업은행 계열인 대우증권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바이오랜드하고 노만손이라는 종목인데,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기업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천안 본사로 갔다 왔는데,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이오랜드가 지분 매각을 한 이유라든지 SKC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SKC와의 SK그룹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 그리고 화장품과 원료 가운데서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아니면 알부틴이라는 그런 히알루론산은 미백하고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알부틴은 미백 관련돼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히알루론산하고 알부틴하고 가격 차이가 히알루론산이 높았는데 가격이 비쌌었는데, 이제는 알부틴 관련된 그런 가격이 비슷해졌다. 그리고 알부틴을 국내 최대 생산하는 회사도 바이오랜드다. 그리고 기존 대표이사께서 그러니까 목회 쪽에, 신학 쪽에 공부를 하시면서 기업을 확장하지 않은 상태, 계속 매출액이 700억대에서 정체가 돼 있었는데 SKC에서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인수를 한 이후에 마케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올해 안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화장품 플러스 그런 기업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같이 하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23,250원인데 1차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22,000원 정도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만손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재 가격 14,1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한 13,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 한 17,000원 잡으시고 보유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피팅 관련된 종목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피팅 관련된 그런 국내 시장 지배력이 태광하고 성광밴드하고 거의 5대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성광밴드가 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관련돼서 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했고요. 현재 가격은 한 13,000원 정도인데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한 16,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선 12,000원 잡으시고 화학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철강주 사실 그런 투자를 하실 분들,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잠깐 보고 또 오겠습니다. 미국 증시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그리스 새 정부가 국제 채권단에 제시할 구제금융 재협상 타협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그리스 사태 해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으며 뉴욕 증시 역시 상승 기장이 예상됩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의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지난 2009년에 위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상보다 개선된 대기업들의 분기 실적도 오늘 증시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코카콜라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내놓은 데 이어
미국 최대 약국업체 CBS 헬스 역시 예상을 웃돈 실적을 내놓으면서 양사 모두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지수 기업의 3분의 2가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그중 78%가 전망을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하고 55%는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개선된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보면 호텔 운영업체 스타우드는 지난 분기 97센트의 순이익을 거둬 예상치였던 76센트를 대폭 상회하고 베케이션 홈 비즈니스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7%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티네이저 대상 어페럴 업체 에어로포스탈은 지난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현재 18%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미국 최대 의류 판매사 갭은 1월 동일 점포 매출이 3%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현재 1%의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스위스의 금융업체 UBS는 스위스 프랑화 가치 급등을 이유로 지난 분기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의 약세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렌스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서머스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고를 통해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회복에 제동을 걸고 물가 상승세를 더 둔화시킬 수 있다면서 자칫하면 미국도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 불안과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FRB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회복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나서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여러 업계 고용시장 관련 통계로 집계한 1월의 고용시장 지수 LMCI가 4.9를 기록해 전달의 7.3보다 하락하면서 작년 9월 이후 최저 순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간경제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월 고용 추세 지수는 127.9를 기록, 전달에 127.2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9%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 고용지표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와 1월 재정 적자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펩시, 로릴라드, 타임워너, 바이두닷컴, 엔비디아, 시스코 시스템스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형입니다. 네, 지금 뭐 유럽 시장도 독일 시장 같은 경우 1% 상승하고 있고 야간 선물 지수 소폭 플러스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에 그냥 하락했다가 코스닥 시장 하락했다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 관련돼서는 뭐 경기 민감주들이 장중에 뭐 롯데케미칼, 현대중공 올랐다가 또 밀려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랐다고 따라가면 또 밀려버리고요. 또 빠졌다고 또 어설프게 팔면 또 올라버리는 시장이니까 딱 중심을 잡으시고요. 내가 어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확히 방향을 정하시고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좀 편안하게 여유 있는 매매를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박한현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또 다시 봄이 오니까 이제 좀 환절기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체력이 곧 수익률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